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NCS 해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의 김진실입니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못하는 그런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학부모님들께서도 대학만 목표, 대학만 가면 다 된다, 이런 대학 진학을 목표로 진로 지도를 하시기보다는 자녀들의 취업, 나아가서 평생 진로를 생각하시고 대학의 진학 지도라던가 다음 취업 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NCS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자녀들을 진로 지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시절에서는 어떻게 진로 지도를 하여야 하냐면 우리 아이들은 사실 어떤 직업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보여지는데 TV 봤을 때 연예인 멋지고 뭐 의사, 판사, 부모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뭐 그런 돈 많이 버는 운동선수 하면 돈 많이 번대 하면서 이런 직업이 요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죠. 이 초등학교 시기에는 너 뭐 해야겠다, 난 뭐가 될래, 뭐 이렇게 딱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가 있구나.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내가 과연 뭐가 될까, 이런 식으로 꿈을 꾸는 그런 시기로 이제 진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적성 및 진로 탐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중학교 시기인데요. 중학교 시기에는 어느 정도 내가 초등학교 시절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직업, 이렇게 해서 막연하게라도 지금 탐색이 됐기 때문에 중학교 시기에는 좋아하는 것을 알고 또한 계열을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인문 계열로 갈까, 아니면 실제 이게 기술적인 이공계 쪽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막연하게라도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는 성적이 좋으면 그럼 너는 인문계, 성적이 나쁘면 뭐 특성, 이렇게 지금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뭐 인문계 갔다고 해서 나중에 대학 이후에 뭐 의사는 뭐 직업 아닙니까? 뭐 판사는 직업 아닙니까? 그게 큰 그림을 가면서 이제 계열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성적 위주로 그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을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진로 성숙도, 즉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저해했죠. 선생님이 야, 너는 공부 못하니까 너 이렇게 해, 너는 이건 성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자신 있고 내가 관심 있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자꾸 유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꿈을 자꾸 망치는 이런 쪽으로는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시기에는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NCS에 있는 대분류의 직업의 세계와 구체적인 능력들을 살펴보고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구나 정도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직무 적합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이제 아이들한테는 계열 적합성이라도 정말 이쪽 계열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를 검토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좋아하던 것이 그냥 좋아한 것인지 진짜 좋아하는 것인지 진짜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NCS 수행준거랑 잘 매핑하면서 경로도 한번 러프하게라도 한번 설계해보고 이런 쪽으로 진로지도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학습 능력이 정해졌다고 보고 현재의 상황을 잘 직시를 해서 실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한다면 뭔가 보여주기식, 이런 간판 위주의 대학 선택보다는 내가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대학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것 같고,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겠구나라고 그렇게 진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취업 후에 대학을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꼭 내가 지금 가야 돼? 대학이야 언젠가 가면 되지.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앞으로는 학생 수가 굉장히 적어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학령기 인구가 줄면 이제 나아가서 경제활동 인구가 준다는 소리인데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정책이나 이런 방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령기 인구가 줄고 지금 대학은 사실은 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입학 자원이 대학 그 입학 자원이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훨씬 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옛날보다는 이제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겠다는 그런 목표보다는 한번 취업하고 일하면서 내가 경험을 쌓으면서 그때 한번 대학을 갈까? 그러면서 일학습 병행제, 일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그 안에서 경력을 설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계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에 진학할 성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 자신이 진정 원하는 과에 입학한다면 대학 입학 이후에도 다른 루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뭐 학원가에서 나오는 정보 이런 것만 뭐 소중한 정보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이런 진로 아카데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과 상관없이 대학 간판 위주로 이제 선택한 이런 아이보다는 뭔가 자신의 적성, 자신이 가고 싶은 것을 선택한 아이들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처음에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 너 어느 대학 나와서 어느 대학 들어갔어? 자네 딸은 어디 들어갔습니까? 서로 그냥 그렇게만 부모님들이 말하기 쉬운 그 정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 자녀의 인생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지금 뭐 남들한테 자랑 한번 하는 거 이게 그렇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정말 그 적성, 진로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대학 진학 지도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때도 NCS에 있는 평생 진로 교육, 평생 경력 개발 경로 이런 걸 통해서 NCS의 능력 단위, 수행 준거 이런 것도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대학교 시절인데요. 대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교까지 자신의 계열, 자신의 적성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대학을 왔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서는 정말 최고의 실력, 그 분야에서 최고 실력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아직까지 대학 가서도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느 분야의 직업을 가져야 될지 거의 태반이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공기업을 갈까? 아니면 고시 공부를 할까? 뭐 이렇게 계속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할 뿐이지 정말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겠다라고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가야겠다, 어느 교과를 들어가야겠다, 학점을 높여야겠다만 생각을 했지 어느 직업을 가져야겠다, 그 직업을 가지려면 어느 능력이 필요하지, 이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교과목 설계를 해야 되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학생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분야를 잘 선택하고 그 분야에서 한번 확실하게 전문성을 쌓아야겠다, 이런 능력을 키워야겠다 하면서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나중에 NCS 채용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그 NCS 채용 안에서 이 분야에서 어떻게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어떻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까를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준비도 이런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서는 그 관련된 쪽을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공과 부전공 성적이 이제 평범할 경우에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조금 뭐 성실하지도 않고 실력이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게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성공적으로 NCS를 통해서 이제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프로세스를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진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자신의 분야를 선택하는 게 NCS 채용에서 성공의
지름길인 거예요. 그게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은 어디든 가면 돼. 무분별하게 그냥 스펙만 잔뜩 쌓고 어떻게든 되겠지. 여기도 한번 지원해보고 저기도 한번 지원해보고 어디든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성공하기가 그 취업에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도 그런 직무 적합성 평가, 직무 능력 평가, 그 기업에 이 일을 하는데 적합한 인재를 뽑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과연 그 분야 일을 하려면 내가 무슨 능력이 필요하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이런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나는 이 분야 일을 할 거야 라고 자신의 진로 및 직업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과정을 거친 아이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까지 이제 이런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지금 앞으로라도 지금이라도 내 자녀가 어느 쪽 분야 일을 하면 좋겠구나를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그 참고를 할 때 NCS 사이트, 그러니까 그 검색어를 메인 포탈에 치시면 다 연동이 돼서 나옵니다. 그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리면 www.ncs.go.kr 그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실제 이제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그 칸에서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사업 관리, 무슨 관리자가 될까? 그럼 사업 관리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경영 쪽에서 일을 할까? 아니면 회계 쪽에서 일을 할까? 아니면 금융 쪽에서 일을 할까? 아니면 보험, 교육 쪽에서 일을 할까? 법률 쪽에서 일을 할까? 운전, 운송, 영업 쪽으로 할까? 얘는 남들한테 설득력도 있고 아주 그냥 친숙력도 있으니까 영업 쪽으로 한번 키워볼까? 아니면 경비, 청소, 숙박, 여행, 국제 여행, 요즘에 이제 최근에 뜨는 그런 취업. 그러니까 요 검색하는 그 창에서 분야별로, 그러니까 총 24개 대분류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나는 교육 쪽에서 일을 할 거야. 아니면 적어도 나는 법률 쪽에서 일을 할 거야. 이런 쪽으로 한번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시고 나서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어떤 그렇게 이제 그 지식 기술 태도를 짜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큰 대분류 안에는 중분류가 있고 그 중분류 안에는 소분류가 있습니다. 그 소분류는 다시 세분류, 그 세분류 하나에는 또 능력단이라는 거 또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한 분야를 선택을 했다면 그 분야의 능력들은 어떤 게 필요하는지 능력 단위까지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분야에서 어떻게 클 수 있는지, NCS가 수준이 몇 수준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NCS는 그 분야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능력들을 처음 일하는 사람, 입직자 수준에서는 1수준, 그 일의 경력에 따라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급으로 해서 1수준, 2수준, 3수준에서 총 8수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처음 일을 할 때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 성장을 할 때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라는 그런 러프한 CDP, 커리어 패스가 사실 이 평생 경력 개발 경로라는 그 사이트 안에 있는 그 란에 있어요. 그럼 그것을 클릭을 하신 후에 내가 청소년 지도 분야에서 한번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 청소년 지도 분야를 클릭하시고 한번 그 1에서 8수준까지 자신에 맞는 경로를 한번 설계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가 취준생이라면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학부모시라면 학부모와 자녀와 한번 재미삼아라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경력개발 경로 안에는 일자리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과연 이 분야에 지금
그 채용 공고하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정보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워크넷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는 워크넷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www.worknet.go.kr 이 사이트랑 같이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아, 이 분야 지금 채용 공고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 밑에 직무 교육 자료, 즉 훈련 정보가 나옵니다. 즉 대학에서 이런 교육을 잘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능력을 가르치는 데가 아, 이런 그 훈련 정보, 이런 학원들에서 지금 그 가르치는구나. 훈련 정보도 한번 얻으실 수 있고 관련된 자격, 그 밑에 자격 정보도 얻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취준생들께서 그동안은 스펙 쌓기 위해서 그냥 쉽게 따는 자격들을 땄다 한다면 앞으로는 이 분야 관련된 자격, 그 관련된 자격을 따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능력 단위 안에 그 NCS 그 학습 모듈 검색 그 안에는 환경 분석이라는 데 있어서 관련 자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요 평생 경력 개발 경로 이 사이트를 통해서도 관련된 자격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잘 방향성 있게 그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다음에 실제 이것을 한번 러프하게라도 한번 설계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이제 실제 지금 취업을 해야겠다. 지금 이 분야에 그 채용하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는지 살펴봐야겠다 하면 워크넷 사이트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기업을 꼭 대기업을 가야겠다, 뭐 어느 직장을 가져야겠다 이 목표보다는 내가 이 분야에서 평생 일을 해야겠다. 이 분야에 지금 채용하는 기업들은 어떤 게 있지?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워크넷 사이트에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셔서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는 청년 워크넷이라는 그게 다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실제 워크넷 사이트에 보면 청년 워크넷을 들어가 보시면 청년들을 위한 그 정부에서 지원 제도가 엄청 많아요. 뭐 청년 내일 채움제 이런 거를 통해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시면 본인들이 한 300만 원을 내면 기업과 이제 정부에서 돈을 줘서 한 3년 후에는 뭐 1,200만 원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목돈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거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탐색해서 아, 이런 기업에서 지금 이 분야 사람을 뽑는구나 탐색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실제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지 하면서 그 NCS 사이트에 있는 직무 능력 진단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NCS는 1에서 8수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8수준의 능력을 진단할 필요는 없으시고 지금 내가 취준생이라고 한다면 정말 초급 단계, 정말 낮은 단계, 신입사원 단계의 능력들이 과연 내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실 필요도 있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온스펙 사이트, NCS 사이트 보시면 취업 준비하시는 분은 여기를 보세요라고 깜빡깜빡 하는 게 있어요. 그게 onspec.ncs.go.kr이라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를 들어가셔서 실제 이제 서류는 어떻게 준비를 할지, 필기는 어떻게 준비를 할지, 나중에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할지,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런 문제 유형들은 어떤 건지 한번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학부모를 위한 자녀들의 자녀 교육 방향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어떻게든 대학만 가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자녀들이 평생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잘 설계하셔서 그 안에서의 대학 진학 지도 그리고 취업 지도 이런 것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